안녕하십니까, 쌤통입니다. 예, 오늘은 제 8회 방송입니다. 예, 오늘도 귀중한 말씀 함께 해주실 분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쌤톡에 온 뉴페이스. 뉴페이스? 네, 제 닉네임은 혹시 어벤져스 보셨나요? 네. 영화 허에서 목소리 했던 여배우 아시나요? 시? 이번 루시란 영화 혹시 아시나요? 예, 알죠. 봤죠. 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분을 닮았다고. 설마 그 사람? 설마? 그분이에요, 그분. 설마 그분? 네, 닮은 구석이 있거든요. 네, 스칼렛 요한슨인데, 제가 이제 교원회 때 이걸 얘기했다가 이제 요한센으로. 요한센으로 불러요. 요한센? 격투전도 아닌가요? 어쨌든. 그 요아킴 안녕하세요, 요한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은 내 가슴에. 오늘도 아이들이 재우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PD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입니다. 네. 저번에 하루 결석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큰 건수 올리고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실만 쩍쩍 뽑아서 막말에 쩍쩍 담는 막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렇게 골골하시네요? 네, 아주 감기 걸렸어요. 환절기에. 네. 늙으면 죽어야죠. 죽어야 돼. 이번엔 투트랙으로 가시나 해서 목소리 바꾸신 줄 알았어요. 저는 빨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늘 함께 하는 분들이 뭐 학교 종류나 이런 여러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 각 학교별로 뭐 학년 초 또는 뭐 전년도 학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조직을 통해서 학교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사립학교에서의 인사위원회? 물론 이제 국공립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 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위원회에서의 역할, 또 그 역할이 과연 우리 학교의 그 가장 그 출발점이 되는 뭐 담임이라든가 교과라든가 업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각 학교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사립하고 공립이 좀 다르죠?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른가요? 다를 거예요, 아마. 확실한 건 달라요. 인간 시장이랑 건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럴까요? 사립은 그 인사위원회 그 조직을 심의 기관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고 아마 이게 사립학교법에 아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아마 그와 반대로 자문기관으로 맞습니다. 되어 있는 그래서 것 같습니다. 사립이 인사위원회죠. 네. 명칭이. 교원 인사위원회. 예. 국공립에서 인사자문위원회로 아예 명칭 자체가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문기구로 돼 있고 학교장은 여기에서 이제 업무 분장할 때 이 인사자문위원회 이야기를 청취해야 하는 거죠. 그 심의 기관으로서의 어떤 명시해놓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립학교 인사위원회는 공립학교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두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거를 심의 기구로 아마 지정해놓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여기서 질문해도 될까요? 네. 심의기관과 자문기구의 차이가 정확하게 뭐예요?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이 아마 느끼기에 심의랑 그 이유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사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형식이든 뭐든 간에 꼭 그 인사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사가 되지 않는. 근데 공립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장 선생님이 인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교장 선생님이 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은 돼 있어요. 네. 거치도 돼 있는데, 근데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이 좀 미비한 점도 있고 학교가 다르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어떤 선생님이 뭐 어떤 부장이 돼야 된다라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거예요. 보통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특정 부장에 추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심의기구를 해가지고 원래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법적으로 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데 그 규정 자체가 학교마다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지켜지는 학교는 정말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켜지는데 심의 이런 구성 요건들을 다 갖춰서 진행되는데 어떤 데는 아직 규정 자체가 아주 빈약해가지고 실제로 유명무실한 곳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사위원회 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는 아마 사립학교법에 근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즉, 그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교원 인사위원회 임명부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라는 것 출발부터 물론 이제 명한다라는 게 교장선생님이 지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 위원들 선출부터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을 때 물론 이제 학교마다 형식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떤 결론 내린 내용들을 학교장이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독단적인 학교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지만 그 권한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거나 진행되는 내용들을 그 인사위원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들을 통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그 구성된 인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인사를 학교장이 심의 과정을 거친 거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그래서 좀 더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출발점에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 심의 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좀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이제 그 사실은 임명 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사익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단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적 장치로 만약에 그 공공성을 갖다가 확보해 놓지 않으면 엄청나게 파행적으로 운행될 가능성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립학교 법에서 뭐냐면 최소한 이 정도만큼의 최소의 장치로서 인사위원회를 뽑아가지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좀 더 국공립보다는 강화된 형태로 이제 인사위원회가 이제 심의기구로서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지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도 사립학교에서 있어왔던 그 인사의 문제점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독단적으로, 그렇죠. 뭐 담임 임명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수업 지정까지도 그렇죠.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정말 교직사에서 있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어떤 라인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한 라인을 통해서 특정 권력들이 자꾸 편중되고 그리고 또 부당한 인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체로서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든 게 아니겠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구체적인 얘기하면은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게 법적이고 이제 이게 규정을 내리는 부분에서 조금 딱딱하긴 한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도 약간 그것이 있는데 전반적인 취지 자체는 그렇게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위원회를 심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안 좋은 선례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오죽하면 했겠냐라는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안전장치를 미리부터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빌미가 돼서
아주 파행적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뭐 약자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교사들의 어떤 보호막, 최소한의 보호막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좀 사례가 있었을까요? 일단 인사권 자체가 법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재단,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공적인, 원래 이제 사실 이 교사들은 공무원이 준공무원이잖아요. 저희는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과 똑같은데 사적 통로로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계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립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이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본다든가 이제 뭐 이런 장치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사립은 그런 장치가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 통로를 갖다 공적인 그 자리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파행된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채용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암암리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예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됐던 그런 얘기했던 내용들. 창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어쨌든 간에 지금은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채용 자체가.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 보면은 학교에서 그 보면 이제 뭐 웬만한 사립은 학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든가. 같이 있는 학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냐면 그 어떤 사소한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강제로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같은 있고, 재단인데. 같은 재단인데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어요. 대전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던 사람을 대전으로 그냥 내년에 그냥 아무 그냥 없이 그냥 발령을 보내요. 그러면 이 얘기의 그 의도는 너 학교 그만 다닐래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냥 저쪽에 가가지고 찌그러져 있을래 이걸 이제 강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귀안 보내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존심 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재단 입장에서는 그 마음 이렇게 탁 이렇게 미운 털이 바뀌었던 사람 딱 빼내니까 속 시원할 거고 또 대전에 이렇게 딱 보내버리면 사실 거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진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진짜 자존심 막 상해가지고 교사로서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저보다 술로 거의 날. 그럴 것 같아요. 같으면 정말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내면 뭐 관사도 제공하고 이전비도 해주고 그럽니까? 아이고 없어요? 미국에서 오셨나봐요. 당연히 해줘야지. 이사 발령을 했어.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그렇죠. 우리 라스베가스에서는 뭐 그 정도는 해주는데 이게 여기다 보니. 그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아는 그 인근 학교도 아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에 소속돼 있고 심지어는 같은 울타리에 바로 건물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문도 같이 쓰나요? 아마도 그런 거 아이고야.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 그 학교에 아마 이야기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마도 그 고등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 측하고는 이렇게 좀 거리감 있는 뭐 이렇게 순종적이지 않은 분들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에 계셨던 고등학교에 계셨던 선생님 세 분을 중학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의사를 물어본다거나 이만저만해서 언제쯤 네가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발령을 낸 거죠.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 가신 분 세 분이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체육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은 그 해가 아마 두 번째 교직 경력이신 해였어요. 총각 선생님이셨는데 아마 그 고등학교가 여고였나 봐요. 여고에서 총각은 위험하다. 두 번째 수학 선생님은 그때 이제 보통 이제 겨울이니까요. 이제 2월 달에 발령내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때 스키를 타러 가셨다가 미끄러지면서 팔을 조금 이렇게 다치셨어요. 너는 너무 체력이 약하다. 세 번째 그 체육선생님은 아마 그 학교 다니실 때 농구를 전공하신 운동선수 출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에 농구 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야. 참 갖다 붙이기도 잘 엄청나게 붙이는데. 배려를 하셨구만요. 그래서 그 세 분을 중학교를 아무 예고 없이 그냥 무작위로 사실은 그건 갖다 붙인 것 같고 이유는
니들 마음에 안 들어. 왜 이게 순종적이지 않고 뭐 시키는데 반가워. 옛날 말로는 보충 소비죠. 이런 거 시키면 시킨 대로 왜 안 하고 막 이러냐 이거죠. 참. 그래서 아마 그해 겨울에 그 인사와 관련해서 아마 어떤 다른 단체의 힘을 빌어서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선생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경험도 해본 적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저기 도움도 청해보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와 주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남게 되셨고 또 하나는 그분 세 분 내려가는 걸 전제로 거꾸로 중학교에 있는 세 분을 또 고등학교로 이미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마치 우리가 내친 거냐 비춰서 그 세 분은 또 오셨어요. 정원이 과원이 되지 않나요? 이제 학급수가 늘어나면서 학급수가 늘면서 그게 또 잘 조합이 돼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과연 정상적인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 그 기구를 통해서 어쨌든 개인 의사라도 한번 좀 물어봤다든가 또 그게 정말 학교 입장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어떤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텐데. 저 지금 굉장히 슬픈 생각이 났는데 저희 외삼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사립학교에 계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10년 전까지? 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학교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근데 어느 날 중학교 선생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늘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선배 교사를 잘 만나야 돼. 너는 설문 교사 잘 만나야 된다면서 이제 저에게 막 이래서 저는 삼촌 왜 중학교로 내려갔어요? 고등학교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삼촌 지금 중학교에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삼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힘들어서 중학교 내려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닐 수도 100% 있겠다. 아니 100% 아니었을 100% 아니에요. 100%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또 한편으로는 중학교 교사로서는 나는 무슨 죄를 지었던 중학교에서 쭉 돌고 있나라는 처음부터 향소 부곡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학교가 더 좋아요. 그래요. 입시 교육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마음대로 해도 돼. 외고 입시, 과거 입시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 많지 않고 많지 않고. 아마 이런 지금 말씀하신 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어떤 부당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기에 아마 특히나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길 그리고 그거를 심의기구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 이 시점까지도 아주 잘 만들어진 인사위원회 그 규정에 의해서 정립은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교원 인사위원회 임명을 이제 학교장이 하겠습니다만 누구로 구성되냐,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아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아들 딸이. 뭐가요? 그 학교에? 네. 보이지 않는 무언의 학교로? 학교에요? 친족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 없을 것 같은데. 그 규정은 없고요. 교장은 안 돼요. 학계인 규정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친족 관계는 임명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임명되더라도 4년 중임까지 되고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교사들이 그 민주적 정책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를요? 신경위원회 뽑을 때, 그렇죠. 그건 그렇고. 그거를 꼭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안 하는 학교가 또 상당히 있다는 많아요.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마치 그냥 투표한 것처럼. 임명을 해요, 그냥 임명. 그 일반적으로 그 인사위원회 규정이 학교 정관에 준해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관에 준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당연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당연직이 있고 아까 박 PD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뽑아야 돼. 뭐 그게 교무회의가 됐든 다른 어떤 교과회의가 됐든 거기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떤 학교는 심지어 저도 살짝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당연직이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건 거의 뭐 민주적인 그렇죠. 의미가 없네. 위원회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뭐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 뭐 교과군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적인 그 교무회의 시간에서 뭐 추천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아마 인사위원회 그 구성 인원의 뭐 2배수를 추천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이 거기서 이제 예, 이렇게 임명하는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있기 전하고 있을 때하고 이제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그게 없었을 때 어땠냐면은 인사는 이제 결국 교장 선생님이 명을 하게 되니까 누구가 부장을 임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인사 처리되면은 인사하러 가죠. 인사하러 가죠. 그렇죠. 인사하러 가죠. 처리니까. 인사하니까 인사 처리니까 인사하러 가죠. 문을 손으로 열면 절대 안 되는 발이나 엉덩이. 그렇죠. 10년 전이요? 아니요, 10년, 제가, 20년 됐겠다, 벌써. 20년 됐겠다. 20년 안 됐다. 15년, 10년 정도 그랬어요, 벌써. 네. 그러니까 인사위원 없었을 때, 2000년 이전에는, 교정하고 싶다. 이게 있었다니까요? 지금 청취자들은 김 사장님의 이게 뭔지를 잘, 양손. 리액션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쨌든 인사를 재활용 하러 쓰레기 갔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손에 음식물 쓰레기, 한 손에는 예, 재활용 그렇죠, 쓰레기 그렇죠. 두 개를 들고 엉덩이로 양손에 뭐가 들려 있어서 엉덩이로 또는 발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예. 그랬는데, 이제 인사위원회가 생기면, 교장의 의사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덜 가게 되죠. 덜 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이래봤자 저래봤자 큰 차이 없으니까 이제 인사를 거의 안 가게 되는.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아직 몇몇 개 학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몇몇 개 학교는 거의 인사 시절에 인사하는 거는 이제 사라진 걸로. 아직도 그러면 인사철에 인사하러 다니는 학교는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없는 학교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네.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예 세비 규정 자체가 없어요. 네. 그냥 인사위원을 둔다까지만 있어요. 세칙이 없고 세칙 자체가 아예 어떻게 없어요. 뽑고 그런 것도 뭐 없어요. 이런 구성. 그러면 마음속에 인사위원. 그렇죠. 마음속에 그분이 정하는 대로. 예. 그게 인사 기준이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 학교에서는 양손에 쓰레기를 들고 있는 학교 있다. 그렇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한번 이게 어떤 교과서적인 건 아니지만 좋은 선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인사위원회 어떤 조직,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어떤 역할까지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교육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위원회 규정 자체가 제대로 정립돼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가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할까요? 규정돼 있어야 될까요? 제가 아니 말씀하시죠. 네. 예. 어느 선이라뇨? 아마 이제 아까 무엇을 다루느냐 무엇을?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 사회자가 질문을 제대로 못해요. 어렵습니다. 이 양손에 네. 양손에 무엇을 들어야 되나? 양손에 재활용 쓰레기 들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수업 일주일에 30시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원히 담임을 하겠습니다. 업무도 제가 가장 과도한 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네. 어떤 역할로서의 어떤 욕심 많은 자리나 뭐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교사들 간에도 상하가 있다면 관리자를 지향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교감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부장 업무가
사실은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자리가 곧 권력을 의미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밟아야지만 교장 교감으로 가는데 포석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쓰레기 봉투를 많이 준비를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쓰레기 봉투를 아끼는 마음이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다들 이제 업무들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양상도 달라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일조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은 부장 임명까지는 보직교사라고 하죠. 네. 보직교사들을 이게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면 인사위원회 위원들까지만 해도 보직교사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으면 부장교사 말고 교감선생님까지도 보직교사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감선생님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심의까지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학교장이 됐든 이사장 쪽 관리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보직교사는 부장만 있는 거고 교감은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교감까지도 보직교사라고 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감을 뭐 후보자 군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건 또 그 학교의 인사위원회 역할이나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에 어디까지 놓을 거냐. 학교장은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재단 이사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교감까지를 과연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지향점인 것 같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아까 얘기했던 뭐 업무라든가 뭐 담임이라든가 또는 교과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이런 걸 다 공감하면서도 조용히 있어도 자기는 혜택 받을 거라고 느낀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나의 어려움을 말을 하고 또 나름대로 민주적인 거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관철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래 너 혼자 끝까지 싸워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가 있고 시스템은 별로인데 운영을 잘하는 데가 있고 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굴러가도 사실은 학교가 굴러가는데 저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스템도 안 갖춰 있고 운영도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 탈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함께 이해되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학교의 질시 반목 그다음에 위화감,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인사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많이 하고 누군가는 적게 하고 누군가는 아주 핵심적인 일을 맡고 누구는 아주 뒤치락거리는 아주 이런 일들을 맡게 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가 잘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상식전에서 이제 이제 이런 분들이 돼야 돼 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은 사실 별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리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든 아니면 자질이 안 되든 인성이 안 되든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학교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우울하죠. 이게 선생님들의 그 분위기가 막 어둡고, 그 다음에 학교 교무실 딱 들어가면 일단 어두컴컴해요. 분위기가. 진짜로. 맞아요. 불을 안 켜서. 진짜, 그런가요? 제가 잘못 봤군요. 원래 좋은데 불을 안 켜서. LED로 바꿔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장보다는 이사장 입장에서는 독단적인 인사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뽑았으니까. 자기가 뽑은 기준에는 모두 다 능력이 있고 자기가 너무 잘 뽑아서 그 사람은 어느 일을 시켜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주변 교사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뽑은 사람이 아니니까 단점도 보일 것이고 장점도 보이니까
그걸 선별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립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립도 이제는 아마 좀 공립에서의 아마 좋은 점들, 공립의 사례가 사립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사실 공립의 기준이 사립의 그 사실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공립은 어떤가요? 공립은 오히려 글쎄요. 저도 인사자문위원인데. 권력자. 문제 권력이 아직 아니에요. 학교에서요? 예, 근데 권력인가요? 없어요? 일단 제가 한 게 뭐냐면 포상 아, 관련된 예. 포상 문제 쭉 이렇게 명단 쭉 나오면 누구를 이제 포상을 이번에 이를테면 뭐 교육장 상이 나왔는데 누구 포상을 할 거냐, 교육감 상이 나오면 누구한테 포상을 할 거냐, 뭐 이런 순번 전에 얘기를 나누고 원래 이제 공립의 특성인가요? 관례적이고 관행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를테면 포상 순서할 때 반드시 오른쪽에 이미 받은 사람들 이게 써놓는 거죠. 받은 사람들 빼고. 그렇죠. 그리고 연령 순으로 이렇게 쫙 연령 안 받으신 순. 분 꽂아드리고 영업 비밀 뭐 그런 류의 좀 관행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순번이 오더라도 아닌 사람은 주면 안 된다. 아닌 거의 기준은 뭐죠? 정말 아닌 거예요. 정말 아닌 거.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정말 아닌 거. 이 사람은 포상이 아니고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감옥에 가야겠다. 이제 영창. 난 20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교육장상도 못 받았어. 영창 갈기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으시잖아요. 어쩌라고 예.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립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약간 바라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 학기는 보통 3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네. 국공립 스님들은 또 2월 뭐 이렇게 거의 말에 인사이동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해당 학교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 기존에 계신 분들이 교과나 담임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하는지 나는 뭐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은 받는 건지. 맞습니다. 아, 그 짧은 시간에요. 그래서 저희 인사발령에 나가지고 오면은 착임계라는 걸 써요. 네. 임무에 착수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착임계라는 걸 쓰는데 이제 이게 착임 거부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나는 누구고 몇 학년 하겠다. 몇 학년 하겠다. 업무는 뭘 하겠다. 네. 이런 거 이제 쓰시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쫙 모아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담임을 1학년을 하겠다, 2학년 하겠다, 난 담임 안 하겠다 등등.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쭉 봐서 이제 전체적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1순위에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경합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경합이 생기지 않나요? 경험 생기겠죠. 당연합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사립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기간제 선생님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임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이 근무 기간이 그러니까 뭐죠? 예. 인사위원들의 활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 그럼 임기.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할 거고 이게 있어서 그 시스템이 착 조직이 돼 있는데 공립은 그럼 지속적으로 그때 달라요. 그때 다 교원의 시간을 뽑습니다, 그냥.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연령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연령 20, 30대에서 뽑고 40, 50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교과별로 균등하게 뽑거나 뭐 등등 이런 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도 참석할 수 있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도 참석할 수 있고 그렇게는 어렵죠. 기존에 있던 분들. 대부분 기존에 있던 분로 할 수밖에 없네. 보통 옮기는 사람은 피봐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딱 그 생각이 드는 착임제 쓰셔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잘 쓰세요. 기표 없는 거. 자, 1순위 방과후나 생활지도부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누군가는 계속 돌아가면서 나는 기득권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소외 계층이 되고 시작이야. 처음부터 교육경력이 20년이 넘든
10년 미만이면. 맞아요. 근데 이게 참 다이나믹한데요? 예, 공립에서 안타까운 점이에요.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요,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느냐. 신규에게는 네. 첫 해에 담임을 주지 않는다. 아, 충분히 배워라. 충분히 배우고 그 다음에부터 담임을 준다. 이야. 이런 류의 사실은 뭐 어디 인사위원회 규칙이나 이런 거 없지만 일종의 관행이나 이런 문화 운영이 되게 문제.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네. 그런 문화 지금 사라졌고요. 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제가 계단을 막 뛰어가는데 연세 많으신 선배 교사 선생님께서 저를 제지했어요. 교사는 뛰면 안 된다. 왜 다칠까봐? 아이들 따라한다. 지워야 돼? 아이들이 따라한다. 아이들이 따라한다. 귀여워. 학교에 급할 일 하나도 없다. 수업 종이 항상 항상 차분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야. 비캄.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웃긴 말 같지만 맞는 거예요. 맞아. 교사가 마음이 급해봐요. 당장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안 들리잖아. 바로 받아치거나 욕은 아니죠. 욕은 아니고 무시하거나. 예,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급하면. 저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두 가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난 미처 생각 저도 못했다. 좋은 예가 많이 있어요. 네네네. 초등학교에서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신규들은 가장 쉬운 학년, 쉬운 업무를 주지 않아요. 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업무는 절대 주지 않고 이제 쉬운 학년에 자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2월 말에 발령이 나오니까. 근데 선생님들 합의하에 그 학년과 이제 그 쉬운 반은 남겨놓자. 신규가 3명이 오니까. 이런 건 학교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신규가 왔다 하면 이제 6학년. 이제 방과 후. 예, 그런 업무들과 자리를 딱딱딱 남겨놓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걔가 그 반이래. 근데 내가 신규로 갔어. 근데 나 너무 힘들어. 알고 봤더니 2년, 3년 지나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학생이거나 뭐 이제 그런 힘든 반. 힘들 수밖에 없는 반. 어쩔 수 없. 누가 가도 힘들 수밖에 없는 반. 그 신규 선생님들 눈물을 흘려요. 내가 이렇게 능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내가 반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알고 보면 선배 교사가 했어도 할 수가 없는. 뭐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반이 대부분 그래요. 객관적으로 힘든 반. 정말 제비 뽑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을 맡겨? 그러네요. 네? 중등은 제비를 뽑아요. 오. 업무에 있어서는 반도 뽑아가는데. 그렇죠. 반은 뽑아가요. 업무는 말 그대로 그 전통이 깨져가지고 그렇죠. 악랄한 그 제일 깊이 3D 이런 거 주죠. 옛날에는 남자는 생활지도부, 여자는 밥. 공립에서도 이제 힘든 업무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여지도 있었고 그렇죠. 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신규 교사한테 담임을 한번 빼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지. 너무 좋다. 예.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학교에서 5년 근무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담임을 빼주는. 이런 것들이 인사원칙으로 해서 굴러갔었어요. 근데 지금 왜 안 되느냐? 정원이 부족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 정권 때가 가장 교원 법정 정원이 이제 공립이 높았어요. 거의 90% 넘었는데 지금 또 70몇 %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규 교사도 와서 바로 담임해야 되는 거고. 기간제 교사도 시키죠. 그렇죠. 예. 그러니 뭐 이런 실정에서 내가 5년 중에 이 학교 가서 1년 좀 담임을 좀 쉬면서 자기 충전 이런 거 꿈도 못 꿀 일인 것이고. 제가 기간제를 했었어요. 기간제 딱 가니까 6학년 담임. 게다가 이제 걸스카우트 대장 기간제 하는데 그리고 대장이요? 방송부. 이제 기간제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내공을 쌓고 발령을 받았죠. 이제 기간제 하면서 이제 걸스카우트. 뭐든지 몇 개만 다 할 수 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 아주 동떨어진 얘기지만 학교의 아주 깊이 업무를 요즘엔 기간제 선생님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건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성이 포악해져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기보다는 닭이잖아, 닭. 그 양계장의 닭들도 불 계속 켜놓고 그렇게 맨날 며칠 알라케 하잖아요. 24시간 알라케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닭은 죄송합니다. 닭대가리여가지고 이렇게 알을 불이 켜져 있으면 계속 나요. 모이를 24시간 먹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닭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옆에 있는 닭을 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리를 다 자릅니다. 쪼아서 옆에 있는 애의 상품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근데 저는 학교를 보면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포학해서가 아니고요. 워낙 쪼아대고 아까 법정정원 얘기도 하셨지만 학교에 있는 업무가 사실 업무 폭탄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람들을 쪼아대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피할 업무를 학년 말에 쓰는데요. 도망갈 데가 별로 없어요. 다 그렇죠. 폭탄들이에요. 엄청난 폭탄이냐 좀 덜한 폭탄이냐의 차이죠. 그래서 사람들 이런 현황이 되다 보니 신규 교사에게도 어려운 업무를 맞아요. 밀어주고 한번 겪을 때 한번 크게 한번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기간조 교사 선생님한테 담임 주고 기피 업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업무가요. 옛날처럼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업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업무 연계성도 맨날 시스템을 뭐 한 2년, 3년 주기로 계속 바꾸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익힐만 하면 또 바꾸고 익힐만 하면 또 바뀌니까 이거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쉬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행정적인 것들은 그냥 관성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책임은 2배로 늘어나고 이거를 다 소화해 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게다가 이제 또 아이들의 이제 그 정서도 너무 많이 점점 이렇게 많이 변하니까 그 정서도 따라가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슈퍼맨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사 규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공립학교 말씀을 들어보고 느낀 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의 어떤 특별한 문화가 있나 봐요. 왜 예전 그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마지막 판결문에 저는 그 단어가 참 관습원법이요? 관습법이라는 단어가 관습원법. 공립학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문화와 관행, 관습 이런 부분이 네. 좀 큰 거죠. 그게 잘 정착된 관행이고 관습이면 좋은 건 사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 듣는 소리가 지금. 지금 녹취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인사권이라는 게 과연 네. 원래 있어야 하는 거냐? 예? 사립이건 공립이건 교장이나 이사장이 전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냐, 인사권이. 그걸 누가 동의해줬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아주 고도의 어떤 그 정책을 뭐 수행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기관에서 뭐 말하자면 좀 고도의 어떤 그런 뭐 어떤 하여튼 고도의 뭔가를 하는 사람과 고도가 아닌 저도의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해야 되는 집단에서는 어떤 어떤 기관의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걸 위해서 좀 고도의 그런 게 필요한 쪽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배치하는 소위 그 인사권이라는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학교 집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는 교장, 교관 빼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어떤 그 교장의 야릇한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하는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이런 학교와 같은 집단에서는 그런 어떤 소위 경영자에 해당하는 뭐 교장 이런 사람이 개인의 야릇한 취향이 아니라 이런 원칙으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그 교직원의 물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 하나의 이상이고 지향점인데 어떤 인사건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불만이 있는 사람을 줄이면 줄일수록 아이들 상대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적으면 적을수록 학생들에게 더 많은 만족이 갈 수 있는 교사가 최대 다수가 만족하는 인사가 결국 가장 좋은 인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학년 초에 물론 그러면서도 소수자의 어떤 의견과 그들의 불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회복에 대한 시간, 기회는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립이요.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사립이라고 하지만 왜 그분한테 그렇게 큰 권력을 줘야만 하느냐. 왜? 사립학교의 대부분은 또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고 그럼요. 마치 월급 다 엄청나게 큰 대기업도 어느 한 사람의 그 투자 금액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분들을 개미군단과 같은 분들이 각 지원에 의해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정이나 권한은
뭐 1인 독재처럼 되고 있는 거. 그 모습이 그대로 학교에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공립학교에서 좀 궁금한 점들은 이런 학교 자체적인 인사위원회의 어떤 인사도 있지만 사례반에는 없는 그 정보와 관련된 뭐가 있나요? 뭐 어떤 누구에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 라인을 탄다거나 어떤 특정한 특혜가 있다든가? 뭐 특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보는 공립학교 교사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냥 5년에 한 번 주기로 정보를 하도록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 예. 정기 정보. 아, 대상자가 정기 됩니다. 정보. 아. 정기 정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초등과 중등 약간 다르긴 한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거든요. 헐헐. 다만 서울은 서울이긴 하지만. 그렇죠. 서울은 서울이긴 하지만, 이제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이제 초임 발령제가 강남이었어요. 제가 이제. 나도인데, 정파 뿌리 강남 뿌리 흐르는 흐르는 척박한 땅. 이 정서가. 저도 강남이 초임이었어요. 예. 발령해서 그 인근에서 당연히 살았겠죠? 근데 저 갖고는 너무 많이 와 있게 됐어. 예. 저도 배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우리가 어디서 뭘 먹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 먹었어요. 다. 예. 어쨌든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5년이 지나고 초임 5년을 정말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그런데 발령이 어디로 가냐면 저기 불광동으로 이야. 저기 남에서 일산 밑으로 일산 발령이 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을 저희가 이 방송은 서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을 대각선 방향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그 발령만 그 학교는 지하철 인근에 있지 않아요. 그럼 다시 버스를 타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가서 내려서 다시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발령을 받은 1시간 반 정도를 소비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중등 같은 경우는 말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거기로 갔을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을 계속 낳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장학사한테 전화하는 거죠. 내가 왜 그쪽으로 됐느냐. 그럼 장학사는 명쾌한 대답보다는 이런 겁니다. 당신은 순위에서 밀렸다. 당신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순위를 대보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전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도 쉽게 이렇게 용납은 안 되지만 또 기분은 찜찜하고 이 상태가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누구 말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 있다 또 바로 강남으로 갔다는. 아니면 또 강남 옆에 이제 강동이나 이런 쪽으로 갔다는데. 송파. 통파 이런 쪽으로 갔다는데. 라는 얘기 점점점이잖아요. 점점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 인사가 학내 인사뿐만 아니고 교육청 전체의 정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초등은 너무 궁금해. 초등은 경합교육청이 있어요. 그게 강남교육청과 몇몇 교육청이 있는데 거기서는 몇 년 이상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아무리 산다고 해도 거기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발령 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 번 들어갔다가 딴 데서 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살아도 이제 다른 강동교육청에서 있다가 다시 강남으로 오더라도 와야 되고 그 순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강남에 가고 싶어. 근데 그 거주가 강남에서 10년 이상 살았냐. 이제 우선순위가 거기서부터 밀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비경합교육청, 예를 들어 북부교육청은 비경합이거든요. 쭉. 거기는 상관없어요. 거기서 한 30년을 살든 내가 계속 북부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5년마다 이제 정기 정보가 날 때마다. 근데 5년이 지났는데 내가 여기 학교에 있고 싶다. 그럼 이제 초빙. 그때 초빙을 쓰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이 공립학교 전보가, 이게 전보라 그러면 또 청취자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전화냐, 전보냐. 전보.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게 잘 돌아갔어요, 그래도. 그게 아까 말한, 그것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네. 근데 간혹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또 항의해서 바로 잡고, 일부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그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이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순환 정보라고 하는데 도는 거 이거를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1번. 첫 번째. 눌러앉기. 유예라 그래, 유예. 내가 5년이 됐으면 가야 되는데, 그냥 눌러앉아 6년, 7년씩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전임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장이, 그냥 좀 끌어와. 다른 학교에서 끌어와. 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돌려막기 같은 건데, 이 옆에 어느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온다는 소문을 교장이 입수하고, 그 사람이 어떤지 물어봤어. 물어봤더니까, 이 사람 데리고 오면 피곤하겠는 거야. 자기 취향에, 야릇한 취향에 안 맞아. 성적 취향이.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그 같은 과목 선생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전임이었어요. 과목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수학과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수학과로 막아야지. 네, 수학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로 전임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오는 거죠. 그 와야 되는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생긴 게 초빙이라는 거 아니에요. 데려와. 정식으로 그 공고를 올려가지고 이게 다 저 후보자들이 오면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학부모하고 교원들이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놓고서 심사를 해가지고 초빙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이 초빙제가 얼마나 웃긴 게 있냐면 자기 학교 교원을 자기 학교가 초빙해. 초빙할 수 있어요. 네. 장애학교 재초빙이라고. 1년 더 있게. 자기가 5년 네. 끝났는데 그 사람은 또 초빙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또 우리 학교 어느 학교인지 다 알겠네. 우리 학교는 떠나야 되는 새 선생님이 있었는데 3명을 다 초빙하겠다고 운영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3명 다 못 오게 했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이 세 분의 선생님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그러나 이분들 안 계셔도 우리 학교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초빙하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세 분 선생님을 그 학교에 남겨두려는 이유. 그게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 취향? 그분의 취향. 그냥 근데 대외적으로는 그 빈 자리, 그분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신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초빙을 하고. 원래요. 또 순진한 척. 그래 원래 이렇게 나이가 들면 개인적인 욕구도 있을 건데 원래 나이가 들면 학교를 옮기는 게 점점 두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해보니까.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런가요? 그리고 원래 이 학교가 좋아요. 이건 이제 사립 선생님들은 못 느끼는 건데 겁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 무슨 뭐 경영상에 뭐 긴박한 필요 이런 게 다 이건 것이 아니고 그냥 있던데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원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10년씩 있어요 한 학교에. 네? 이게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눌러앉기 유예, 그 다음에 돌려받기 전임 요청, 그 다음에 또 이거 자기가 자기 초빙하는 이런 거 하여튼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줄이는 게 지금 이 공립학교 인사정보 원칙에서는 뜨거운 화두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정말 그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구성되어 있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잘 되어 있다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막말자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시스템과 좋은 인적 위원회 구성원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의지나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회의 진행하는 보통 위원장이라고 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당연직으로 학교장이 명을 바꾸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또 국공립학교의 정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 민주적인 절차나 우선순위가 있죠. 하지만 결국은 악용이네요. 악용의 소지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거기서 누가 그거를 적절하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며 방어해 주냐, 방어하고 있냐. 그게 제대로 방어가 안 되면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교직을 시작으로 끝나는 데까지 마치 사립학교처럼 국공립에 있을 수도 있는. 이게 초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립이 인사위원회가 잘 굴러가는 사립이 오히려 더 훨씬 날 수 있다니까요. 이 공립의 이 초빙 유예 요청이 계속 그동안 이제 확대되어 오면서 학교에는 이제 두 가지 계급의 교사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초빙 당하고 유예 당하고 요청 당하는 훌륭하신 즐거운 교장 선생님이 야릇한 취향에 부합하는 일군의 교사가 있고요.
그런 데서 간택받지 못하는 네. 나머지 버림받은. 떨거지들은 계속 그렇게 또 도랑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다리 싸갖고. 노예시장에서 간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옮길 때마다 기분 나쁘고 그러나 제가 정말 양심적으로 20년 넘는 교직 경험으로 타는컨대 초빙 유예 요청받는 교사가 그렇지 못한 교사보다 훌륭한 교사냐?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사 처리되면은 이런 간식거리에 누가 초빙으로 왔을까? 누가 요청으로 왔나? 또 뭐 유예해서 결국 제가 눌러 앉는 바람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는 등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되려면 어차피 순환전보입니다. 순환전보가 최대한 보장이 됐대 좋은 건데 이것이 세 가지가 만약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만약 인사에 불만을 갖는 사람과 인사에 지극히 만족하는 사람과의 학교 내에서 알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막말장님께 이야기에 힘을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그게 유희하신 선생님 다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계속 줄여야 됩니다. 최소화해서 싹 없애요. 아니, 전임 요청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유해 선생님과 초빙 선생님이 있어요. 네. 유해 선생님은 이제 아들이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유예하셨고 초빙 선생님은 집이 굉장히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셔가지고 초빙 오셨어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초빙 유예 요청 요 세 가지의 근거가 뭐냐? 이걸 왜 하려고 하냐?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학교장의 경영상 필요, 학교 학교장의 여건 경영상이 등등. 네, 학교장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의 필요가 아니고 학교장의 경영상 필요. 필요는 이건 다른 말로 바꾸라면 학교장의 야릇한 취향에 야릇한 취향이 뭐죠? 것이다. 그 취향이 뭔지 궁금해.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생긴 저렇게 사람. 생긴 사람. 성적 취향. 이게 어떤 결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아까부터 그래서 향수를 뿌리고 취향을 풍기신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교정은 취향 때문에. 그 향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분이. 근데 제가 왜 야릇한 취향이라고 이제 그림 옆에서 썼냐면, 표현이 야릇하긴 한데, 이런 것이 좀 깔려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장이 교직사에서 존경받고 대체로, 합리적이고, 교육적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또 동의가 되는 교직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워낙 그냥 특이하고 아주 괴상하고 아주 특정한 교육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장이라는 직위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야릇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뿐이죠. 사립도 야릇해요. 그런가요? 예. 그 사립 같은 경우 보통 교장으로 임명되시려면은 일단 그분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취향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분의 취향을 또는 그분의 진정한 뜻을 이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선생님들하고 멀어져요. 이 주파수가 안 맞거든요. 이 주파수를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난 사람인데 대부분 그분한테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은 다른 분에게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냥 한심할 따름이죠. 예. 다음번에는 한번 현직 교장선생님 한 분 모시고 좋아요.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난 안 올래. 어쩌다 그런 취향 그분이 거부하실 수도 있겠죠. 야릇한 취향. 야릇한 취향. 야릇한 취향 괜찮네요. 야릇한 취향.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답답한 경우도 많고 뭐 화나는 일도 참 학교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막말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부럽다. 사립학교든 뭐 공립학교든 참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들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그들이 이런 역할까지 하고 이렇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진정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마 이런 학교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인사위원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장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열어주고 있고 나누고 있는 학교장의 큰 결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이제 요청, 초빙, 유예. 이거 몇 번 얘기하나. 이걸 줄이는 게 나의 몇 년간의 교직 생활에 참 그 중요한 임무였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우리 학교 얘기예요.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뭐 초빙, 유예, 요청 뭐 몇 명 하냐 뭐 이런 거 갖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사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직원회의 회부합시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직원회의 회부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동의했고. 직원회에서 회비를 했는데 우리 학교는 유예
요청, 초빙 하나도 없는 안을 이제 냈어요. 딱 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안을 하나 또 내시는 거예요. 탁 일어나시더니 제가 이거 다 안 해도 좋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청인지 유예인지 딱 한 명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이 2개인 거예요. 3개 다 아예 없는 안이 하나 나온 거고 교장 선생님이 내가 정말 교장으로서 딱 한 명만 하겠다는 안이 됐습니다. 표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이겼겠죠.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 안이 절대적으로 이겼어요. 투표 결과. 그런데 그 표결이 끝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얼굴은 조금 빨개지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직 20년 넘었지만 교장 선생님을 처음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그날이에요. 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너무나 저 당연한데. 거기서 왜 나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예. 많거든요. 여기서의 존경심은 아마 막말자가 느끼기는 상식선에서 지켜질 수 있으면 존경의 어떤 상식에 대한 존경이죠. 아마 커먼 다른 교장 선생님 같으면은 그런 표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럼요. 그 전에 작업이 들어가죠. 그렇죠. 헐. 아니면 헐.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나 교장 못하겠어. 투표가 잘못됐다. 특필소다. 표결까지 가지도 않고. 투표 용지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투표 인원이 명확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공개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재투표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영구 15학교 선정할 때 투표 인원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신선한데? 신사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학교의 인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명이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르듯이 쫙 풀어놓으면은 하나 정리됩니다. 그럼요. 그 저희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점수를 써요. 몇 학년인지 고학 뭐 업무에 곤란도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그 화이트보드 해놓고 교무실 해놓고 붙여요? 거기 야, 선생님이 진짜? 써놓고 옮겨요. 그러니까 나 이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팀 짜서 같이 해보자 옮기고 이 선생님도 일로 갔네. 그럼 나 여기 한번 이거 좀 어려운데 한번 내가 해볼까 이렇게 옮기고 해서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정말 좋아서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원하는 학년을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학년 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임신을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좀 줄 수 있냐? 그러면 그 선생님 임신하고 뭐 업무 곤란도가 좀 낮은 거 할 수 있다? 그럼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하는 일이니까. 저렇게 해서 저만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불만이 없고 그렇게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 학교 가고 싶어. 인사위원회에서 난못 가는구나.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먼저 안이 한다는 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교사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안을 먼저 네.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다들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 조정이 어려운 거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미 다 결정을 조정이 한다고 그럴까요? 되어버린다는 조정이 거죠. 다 이미 끝났었어요. 돼요? 여지껏.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피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피 이 선생님, 선생님은 맞아요. 정말 같이 진짜 일하거든요. 싫다라고 하는.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 인성이 좋은 탓일까요? 그렇게 있지만 그걸 딱 보면 그 선생님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럼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서 우리는 같이 일하는데. 그래서 왕따 우리 좀 시켰네. 같이 해보자 이래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물론 기피 선생님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그 선생님 외롭게 만들거나 학교 오지 싫게 만들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뭐 유럽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왜 너희들을 같이 놀아줘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는 소외시키고 싶은 선생님 아주 철저하게, 진짜 왜 누가 말하든. 정말 부끄럽네요, 갑자기 말씀을 듣고 그러지 보니까.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학교가, 초등학교고 제가 고등학교여서 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고, 정말 서로가 살펴보고 배려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하나의 좋은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이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좀 사실 사립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업무도 거의 정해져 있고 아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곤란도를 선생님들이 다 적어내가지고 가장 업무 곤란도가 많은 순서대로 골라가지고 그걸 갖다 계속 순환시키는 방법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업무 총정제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가 30점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20점짜리 난이도가 있는 학업을 그렇죠. 맡았으면 업무는 10점짜리 과목의 수학이시죠. 수학이야, 역시. 수학이시기 아, 때문에. 전 벌써 머리가 아프거든요. 숫자 얘기하는 순간. 삼각함수나 방정식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실 위치는 그리고 탄젠트. 항상 교무실 배치는 그 사인 30%로 회전하면서 교무실을 순환할 수 있는. 파노피콘 형태. 역시 윤리 선생님.
정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나 혼자 편한 일을 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아닌 듯 합니다. 네. 학교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뭐 학교가 관리자의 중심으로 이루는 그 사람의 의지는 무엇인지도 우리도 충분히 듣고 알고 있으니 그 합일점을 찾는 것이 인사의 출발인데 마치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만이 능사다라고 생각하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가 만족하는 과정에는 발언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소외계층이 있다면 소외되는 그런 어떤 업무나 교사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곳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각 학교에서 한번 시도해보는 물론 최종 결정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시도조차도 안 하지 않는 건 좀 아쉬운 것 같고 굳이 그 공개된 화이트보드 이런 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안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한 5차 이번에 정할 때는 한 7차 정도까지 계속 안이 나와요. 교원에 있대.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부장제는 6부장제로 하자.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부장제 3부장제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차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제가 자리를 맡게 됐죠. 무슨 자리를 맡게 됐습니까? 네? 저는 담임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을 맡으셨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근데 내가 부장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교직사에 부장이란 말을 쓰기 시작해요. 부장 주임이라고 했죠. 무슨 부의 장이잖아요. 어른. 네? 그런 것은 부장들이 모이면 간부회의라고 그래요. 그 교사 무슨 간부가 어디 있어요. 학교에는 교장, 교감이라는 직급이 있고 다음은 다 교사입니다. 그렇죠. 이 부장교사는 보직에 불과한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선생님들이 통일교육도 부장 선생님은 부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래요. 선생님은. 저 무슨 부장님이냐. 저도요. 이 언어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집단. 그래서 우리가 인사원칙이 인사위원회 할 때도 보면은 부장에 대한 인사는 좀 비껴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뭐 이렇게 크게 써붙여놓고 막 공개 뭐 한다며요. 거긴 부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뭐 연구부장 하고 싶으면 연구부장 붙이는 거죠. 그럼요. 교감도 그래야지. 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교감까지 붙이기는 그건 공립에서는 공립은 안 돼요. 직급이라 안 돼요? 임명이기 때문에 직급이 안 되는데 우린 부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야지. 부장은 마치 교장 선생님이 낙점하는 어떤 그 보직인 걸로 이렇게 암암리에 공립이 돼 있는데 특히 교무 연구는 이거는 우리하고 씨가 다른 부장이고 왕우장상의 시가 있군요. 뭐 좌의정 우의정 같이 했는데 이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보완책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부서원들만 구성해요. 그러니까 교무다 그러면 교무의 10명의 선생님들이 뭐 자원을 했든 뭐 했든 구성이 되면 그 구성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 허선해요. 네,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부장을 그것도 뽑는다면. 그게 싫으면 그 부서 가지 말든가. 야, 신선한 아이디어 많이 나오네. 사실은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는 보통은 경우도 암흑 속에 있더라고요. 숨어 있다가 올해는 저 사람이 교무부장이야. 이게 사립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교사가 교감이 되려면 점수 관리 잘 해야 돼요. 그 점수 중에 하나가 뭐 담임 점수, 부장 점수. 예? 그래도 근무 평균 1등 받아야 이러기 때문에 뭐 연수 교무부장, 점수요. 연구부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 의지만 알면 되는데. 오늘 쓰레기 봉투 예. 잘 챙기고. 오늘 막 거의 성토회장이 된 분위기고 이게 이렇게 한 회의 방송으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인가도 사실은 좀 궁금할 정도로 아직도 뒷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성토회장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쉬움이 더 해야 있지만 되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예, 2분 아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듣는 분도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지쳐요. 학부모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을까요?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같아요. 아, 오늘 정말 이게, 나 진짜 어려운 뒤에 가니까 좀 약간 풀렸네요. 뒷부분 가니까 좀 풀렸는데, 나 초반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